한국의 방산 능력 세계 최강을 넘본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이 6위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올 초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작년에 방산 수출이 약 70억 불이었는데 올해 방산 수출이 100억 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서 세계 5위의 방산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과 폴란드 간 약 10조 원가량의 이렇게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산 산업이 최근 많이 여러 사람들의 눈과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또 한국의 방산 산업이 최근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예전에는 아주 미미하고 이름도 없는 전부 이제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록히드 마운틴이나 보잉사 등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쓰고, 전쟁 물자를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올해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천궁을 30억 달러 수출했고, 하나 디펜스에서 이집트에게 K9 자주포를 16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했고, 호주와도 이제 얘기가 오고 있고, 또 콜롬비아에 30억 달러 규모로 수출을 했고, 또 현대 롯데에서 게이트 흑표 전자를 노르웨이에 이렇게 수주하기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한국과 폴란드 간 약 10조 원 가량의 매매 계약이 성사되어 앞으로 방산 산업에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는 방산 산업의 이 선두 국가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에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약 30억 달러의 차관을 소련에 제공을 합니다. 차관 10억 불, 소비재 15억 불, 자본재 5억 불을 제공하는데, 소련이 이제 멸망하면서 나중에 그 소련을 이어받은 현재의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물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것이 전차나 포, 헬기, 그리고 공기 부양정 등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받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받은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을 그야말로 사업을 오늘의 우리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련에서 수입한 전차나 포나 헬기나 공기부양정, 최근에는 우주 탐사까지도 이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가 수입하면서 또 교류하고 물건을 받으면 그것을 뜯어보고 조립하고 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현재는 그러한 소련의 차관에 대한 대가로 다 받은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의 방산 기간 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방산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한 나라일수록 이렇게 방산 산업 분야에서 많은 무기를 수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방산 산업에서 1인자는 록히드 마운틴입니다. 1년에 약 56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사가 343억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와 적성국인 나라들한테는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에 항공기나 이런 것을 수입을 하려 해도 미국에서 무조건 그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나라에 수출할 만한 적당한 것만 수출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돈을 갖고도 물건을 못 사는 그러한 판국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궁2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소련의 전쟁 방산 산업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가 발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현재 우위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가면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세계 2위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KF-21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와 인도네시아 기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이 KF-21을 만들려고 할 때 약 8천억 원 가량의 그 자본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20%를 인도네시아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까지 약 8천억만 내고 나머지는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내지 않고 비행기는 인수받으려고 기술은 인수받으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고,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돈이 필요했고 또 처음에 참여시키는 나라가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그 나라 아니어도 충분히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호주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KF-21에 인도네시아에서 줄 돈을 대신 다 갚겠다,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그 방산 수출에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고, 지금 K2 전차가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 방산은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궁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투에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행기라든가 천궁이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방산 산업의 미래가 보이고 앞으로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K2 전차는 현대 로템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폴란드와 이번에 3조 이상 계약을 해서 180대 계약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8조 원 상당으로다가 이렇게 수출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AI의 FA-50 경공격기가 48대 3조 4천억 가량 됩니다. 하나 디펜스에서 K9 자주포를 670여 대를 수출하면 4조 원 이상의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런 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방산 관련 주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LIG 넥스원, 한일잔드, 포스펙,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 한국항공우주, 빅텍, 포메탈, 스페코, 이런 그 주식이 방산 산업 관련 주입니다. 최근 무기 주요 실적은 2021년도에 호주와 약 1조 원대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수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20금년도에 1월달에 천궁 2를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3천억 원어치 수출하게 됐고, 금년 2월에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2조 원대, 그리고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9,800억 원대의 수출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KF-21이 시험 운행 중인데, 이 F-35 이건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것이고, 유럽 연합에서 유로 파운틴,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 라팔, 수호이 35는 소련에서 개발한 거죠. 그런데 수호이 35는 2012년, 그다음 라팔은 2001년,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2003년도, 그리고 록히드 마틴에서 한 F-35는 2013년, 전부 한물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KF-22 이러한 비행기에 못지않는 여러 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격이나 경쟁력, 또 에이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2 전차, K9 자주포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어, 지금 이기수함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사업이 지금 이제 5위지만은 앞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달리는 이러한 방산 산업 국가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